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2024년 포천시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개의 특구를 유치하고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는 올해 7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3개의 특구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유치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등이 가능해지는데 시는 에코그린 일반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입주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사시설을 활용한 국방 드론 중심의 특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군용 드론 시험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포천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도 확장해 국토교통부 드론 상용화 사업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런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전례 없이 정말 아주 획기적인 세제 특례가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자체가 당초에는 공공에서 주도 발전에 대한 부분을 주도했습니다만은 평화경제특구 유치로 포천을 경기 동북부 관광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인 연천, 철원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의 도시가 함께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합니다. 수도권 체북단에는 포천에 3개 정원, 지질공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3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또 교육발전특구 유치, 포천-화도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설, 수원산 터널 조성 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생활권을 넓힐 계획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그 밖에도 명품 주거단지 조성으로 2만 3천여 세대를 공급하고 청성산을 경기 북부의 남산으로 조성, 포천천 개선으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무실 역행, 말이나 이론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불가역적이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나 산하기관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 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의정부의 한 주택가 뒷골목에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의정부 양주 구간 7호선 연장 노선의 복선화를 희망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각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청원 사이트에서도 진행 중인데요. 특히 경기도민 청원의 경우 10,0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답변해야 합니다. 박범서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단선철도에 따른 피해는 양주시가 의정부시보다 클 것이라며 의정부 시민은 물론 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축제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매년 열리는 10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행사 통폐합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요. 시는 축제나 행사 등이 통폐합하면서 행사 개최 빈도가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통합 연계 행사의 경우도 무대 시설이나 체험 부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예산도 크게 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지난 대선 때 등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AI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지만 진짜 후보와 같은 모습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건데 공직선거법 개정법 시행 시점인 이달 29일부터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래 법의 취지대로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AI 선거 활동을 감시합니다. 제22대 국선 대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선 선거일을 90일 앞둔 1월 11일부터는 AI 모니터링 요원, AI 감별반을 좀 조기에 편성 운영해서 시도 선관위 같은 경우에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 기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책뿐 아니라 방송이나 영화, 사진을 통한 광고도 할 수가 없죠.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이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만 아니라면 의정활동에 대한 문자 메시지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나 투표 참관인 같은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 보증 채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인천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만 5,800건이 넘는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252건. 역전세 현상이 늘면서 인천 지역 전세 보증 사고는 연말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4월과 6월에는 각각 400건과 600건을 넘어섰고 8월에는 809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도 1월 478억 원을 기록한 이후 4월 800억 원을 넘어서더니 8월에는 1,455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와 도시생활 주택, 빌라가 많은 부평구의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 사이 미추홀구에서는 1,468건의 보증 사고가 있었고 부평구에서도 1,449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구와 남동구에서도 1,000건 이상의 보증 사고가 잇따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은 부평구의 사고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 사이 부평구에서는 2,8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고 미추홀구와 서구, 남동구 순으로 사고 금액이 많았습니다. 역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담보 인정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상황입니다. 빌라의 전세 보증 최대 한도는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낮아졌습니다. 150%에서 126%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깡통 전세가 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신뢰가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로 올해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빌라 1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66%가 동일 보증금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시장 불안 속에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들이 올해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출범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버스업체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버스 운영 수익을 도에서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이용객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발인 버스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약속한 대로 2027년까지 100% 공공관리제를 완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울 양주고속도로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스코 ENC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 ENC가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과 양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여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여 명보다 70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보다 4만 1천여 명 늘었고 인천시가 3만 9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이 이뤄졌습니다. 인천시가 행정 개편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시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2군 9구 체제 개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국급의 가칭 구설치 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시는 개편이 이뤄지는 중구와 동구,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준비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임시청사 신설과 인사, 조직, 조정교부금 개선 작업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보건정책을 확대하고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보건복지국을 보건국과 복지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소통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미추홀구와 옹진군을 시작으로 10개 군구 연두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 절차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어 군 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톡톡 애인 소통을 군구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택시 불편 민원 접수가 1년 만에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은 11,642건으로 전년 13,295건에 비해 12% 줄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 1,037건이었던 민원 접수는 12월 835건으로 1년 새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